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88강으로 이궐가유, 면기, 지식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염 선생님 시작하시죠. 네, 이궐가유 할 때 이자는 끼치다, 남겨주다 이런 뜻의 이자입니다. 네. 궐자는 우리가 보통 그 궐자, 그라고 하는 거는 지시사이죠. 그것, 이걸 가르치는 말입니다. 가자는 아름다울 가자, 유자는 꾀 유자, 그러니까 꾀를 꾀하다, 도모하다 그런 뜻의 유자입니다. 네. 가유가 이제 붙어서 하나의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계획, 아름다운 생각, 좋은 꾀 이런 거죠. 그런 기획을, 좋은 기획을 그런 좋은 기획을 남겨주고 이때 남겨주다, 누구에게 주다라는 건 후손에게 내려준다는 뜻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 네 글자 보겠습니다. 면자는 힘쓸 면자, 기자는 그 기자, 그러니까 궐자와 마찬가지로 지시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지자는 공경할 지자, 식자는 심을 식자. 네. 그러면 이 네 글자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이제 붙여서 하나의 단어로 네. 이제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자는 공경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식자는 심는다. 네. 심으면 곧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하면서 그 일을 잘 세우기를. 그러면 기가 가르치는 건 그것을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저는 앞에 받고 있는 아름다운 계획, 좋은 뜻, 그것을 공경하면서 잘 세우기에 힘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그럼 앞에 네 글자는 이제 후손에게 윗사람이 남겨주는 거라면 뒤에 네 개의 글자는 후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네. 것 같이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제 두 개의 구가 그렇게 선조가 내려주고 네. 후손이 그것에 대해서 힘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선조를 아예 그냥 주어로 고정시켜 놓고 뒤에 문장도 그것을 공경하여 잘 세우도록 힘쓰게 하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도 네, 있습니다. 다양한 풀이가 네. 가능하군요. 네. 이제 네. 한 글자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자인데요. 네. 끼칠 이자라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주다 남기다 그러면 후손에게 뭔가 좋은 것으로 재산으로 네. 남겨야 되죠. 네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잘 쉽게 네. 포착하는 의미 성분이 있습니다. 네네. 조개패자. 맞습니다. 네. 역시 여기 조개패자가 들어가 있죠. 요 옆에 부분은 이렇게 쓰는 것으로 네.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 이자 혹은 별 태자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가 발음이 온 거죠. 네. 그리고 예서 해서로 와서 이 글자에는 뭐 형성자라고 하는 것 이외에 뭐 특별한 네. 그런 이제 문자 구조 설명을 하는 거는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냥 딱 봐도 네. 형성자고 조개패가 예전에 이제 재물, 재산의 의미였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남겨주다 이런 네. 의미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문 소전부터 보실게요. 네. 설문 소전에는 이렇게 생겼고 낭떠러지를 뜻하는 한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이렇게 생긴 부분 있죠. 네. 요것과 요것의 결합이다 이렇게 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들어가면 대체로 이제 걸로 발음이 네. 되잖아요. 군걸할 때도 이것이 네, 들어가서 맞습니다. 걸이 되죠. 그러니까 요 걸은 발음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네. 것이죠. 허시는 뭐라 그랬냐면 요 글자를 돌을 발사하다. 돌을 발사한다고요? 예, 돌을 발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이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의 궐자에 다시 왼쪽 부분이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무기와 비슷한 어떤 찌를 것 같이 생긴 것을 들고 침입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스리다라는 뜻의 거스를 역자라고 따로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당시에 사용하던 무기였지 않았을까. 근데 확실하게 알 수는 네.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그 뒤에 예서자형을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네. 예서에서는 지금 안에 있는 발음 부분들이 조금씩의 변형이 있었어요. 게다가 설문 소전에는 위에 요 삐침이 없는데 네. 점이 없는데 점이 붙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거스를 역으로 설명드린 그 부분이 마치
양양처럼 보이네요. 네. 이제 보였다가도 또 네. 다른 자형에서는 그게 풀이 무성하다는 뜻의 봉자인데 네. 그런 모양으로 예서에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서에 오시면은 네. 다시 소전의 모양을 그대로 음.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모양이 지금 현재의 걸자가 네. 되었죠. 그러네요. 중간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네. 좀 있었네요. 특히 이런 이제 예서의 변화는 의미의 변화를 주안해서 따라가지 않고 모양의 조화라든지 필획을 쓰기 편한 것, 편리함에 따라 가기 때문에 예서에는 굉장히 많은 자형의 다양성이 등장합니다. 네.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걸자는 본인은 허신이 설명한 본인은 그랬을지 몰라도 뒤에는 대개의 경우가 지시사로 쓰였습니다. 그것 뭐 이런 네, 의미로요. 그것. 예. 여기 천자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사로 쓰였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글자는 이제 가짜,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왜 이 글자가 아름답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을까? 이제 설문의 소전을 네. 보겠습니다. 네. 설문의 소전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밑에 부분이 이제 더할 가짜니까 네. 이게 발음이 왜 가인지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은 이제 악기 이름의 주라고 네. 글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발음을 나타내니까 그렇죠. 가, 아름다울 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죠. 네.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떤 악기일까? 음. 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게 힘력과 입구의 그런 이제 합입니다. 네. 이게 이제 더할 지금 가짜. 더할 가짜로 네. 들어와 있는 거고요. 남아있는 부분, 이 윗부분이 지금 악기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예. 마치 이렇게 아래에 발이 달려 있고 음. 북이 있고 그 위에 북장식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윗부분은 이제 장식이 달려서 좀 아름다운 모양으로 느껴지나 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장식 부분은 금문 계열을 보면 꼭 요것만이 아니라 더 화려하게 더 획이 많게 그렇게 꾸며져 있는 글자도 많아요.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거기로부터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그 금문에서부터 그 다음 글자 요런 그러니까 변형이 이루어지고 네. 소전체까지는 이 장식의 모양의 곡선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예. 예서에 오면 그게 아예 윗부분이 직선이 돼버리죠. 네. 근데 네. 예서하고 해서가 좀 모양이 달라 보이는데요. 네. 예서의 윗부분은 마치 흑토처럼 보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해서는 다시 선비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흑토와 선비사의 의미 계열이 아니라 장식성의 부분들을 획으로 만들다 보니까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네. 보다 예쁘게 그 공간 균형에 맞게 잘 쓰느냐 안 쓰냐에 달린 것이고 네. 여기에다가 선비라는 의미를 부여하신다든지 네. 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 선비사나 흑토로 구성된 이런 글자로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네. 이 윗부분은 전체 상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글자는 이제 아까 꽤 네. 어떤 뭐 계략 네. 예,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이 U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갑골문을 보겠습니다. 네. 분명하게 오른쪽에 예, 예. 보이시는 거 이게 뭐예요? 개견자죠. 네. 꼬리가 이렇게. 네. 꼬리가 이제 더 올라간 개견자도 있는데 네. 꼬리를 늘어뜨리고 있네요.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술단지의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다가 요거 획을 붙여서 예. 지금의 U자를 만든 게 되는 거죠. 네. 금문에서부터 점차 이제 그 형태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요거는 추장할 때 추자거든요. 발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개견자가 의미부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로부터 의미 본의가 네네. 나와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꾀다. 그러면은 개가 보통 지혜로운 동물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나중에 글자의 분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허신은 요 글자에 대해서 원숭이류에 속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유인원 할 때 그 네. 유자요. 자,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쓸 때는 이렇게 네. 좌우를 뒤집어서 쓰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요 글자를 같이 네.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꽤 유자라고 보시는 것과 오히려 유자는 네. 원래는 같은 글자였어요. 네. 설문에는 오직 이것의 소전만이 등장합니다. 네. 진짜 여기 위에 있는 금문의 자형하고 네. 좌우가 바뀌어 있을 뿐 완전히 똑같은 그렇죠. 글자인데요. 꽤 유자의 구문의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네. 이미 이제 주나라 때에 이 글자도 같이 유통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오히려 유자 안에 두 네. 가지가 다 담겨 있었을 거고 꽤나 도모하다, 뭔가를 기획하다라고 하는 글자는 예서 단계에서부터 점차 편방을 바꾸어서 다른 글자로 분화시킨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네 글자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글자 한번 해석을 해보고 넘어가죠. 네, 이궐가유. 가유 하면 이제 좋은 뜻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좋은 뜻을, 그 좋은 뜻을, 이렇게 궐자는 꼭 사실,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좋은 뜻을 남겨주다. 예. 누구에게? 선조가 후손들에게 남겨주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선조가 후손에게 남겨줘야 되는 게 재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후손들이 좋아하죠.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뒤에 네 글자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이제 힘쓸 면자예요. 힘을 쓰다. 그럼 네. 이제 늘 등장하는 게 힘력자입니다. 그렇죠. 예. 자영에서 힘력자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렇게 힘력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발음 성분이죠. 지금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네. 이게 면할 면자인데요. 면할 면자도 애초에는 토끼의 모양을 본뜬 것에서 왔다고 하죠. 아, 토끼 토자하고 좀 비슷하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면할 면자로 쓰고요. 네. 여기서는 발음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문 소저는 좌우가 분명히 구별됐는데 네. 여기서부터 꼬리 있는 부분이 길게 늘어져서 네. 힘력이 그 위에 단짝 얹혀지게끔 자영 배치가 네, 되었습니다. 난짝 올라갔군요. 네, 그게 이제 해석으로 깜짝 왔죠. 네. 이런 자영의 변화는 여러분이 글씨를 쓰실 때 배치 때문에도 글자를 금방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 기자인데요. 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지시사인 거죠? 그렇죠. 이러면 뭘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가차된 것으로 다른 봐야 글자에서부터 되고. 가차해야 되고요. 네. 기자는 분명한 사물의 모양입니다. 갑골문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이제 손이 보이시고 예. 이거는 곡식을 까부르는 키라고 하는 맞아요. 농기구의 네. 모양이었다. 근문으로 오면 그 밑에 받침대의 모양이 더해져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게 소전에 이어지고 예서 해서까지 옵니다. 그리고 예서에서는 이렇게 얼기설기 이어 놓은 키의 바닥의 모양이 직선으로 이렇게 펴져서 현재 해서까지 오게 되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키를 상용한 글자에서 이제 그것이라는 의미로 네. 이제 가차되어서 주로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러면 원래 키를 나타냈던 글자는 어떻게 쓰게 되나요? 원래 키를 나타냈던 글자는 위에 이렇게 대죽을 네. 더해서 키 기자를 쓰게 되는데요. 네네.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키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곡식이 밥상으로 오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알지 못하고요. 과정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글자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공경할 지자. 네, 네. 공경하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한자에서는 공경하는 마음 그러면 늘상 제사를 지내거나 신에게 바치는 그런 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 글자에서도 그래서 왼쪽에 네. 보이시는 게 보일 시자고 예. 보일 시자는 언제나 제례나 혹은 제사. 신이 내려주는 복과 록 네. 이런 것에 관련된 글자에 많이 등장합니다. 나머지 요 부분은 저가 발음 성분이죠. 네. 그죠? 아, 성씨 씨자 밑에 점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지라는 발음인가요? 저 원래는 발음? 낮을 저자. 네. 그죠? 낮을 저자는 사실 겉에 네, 예, 이렇게 써서 낮을 저자를 그렇죠. 쓰는데 예. 원래 뜻은 요 글자에 담겨 있었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발음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예서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해서에서도 네. 그대로 왔는데 여기 해서의 자형에서는 보일시부연이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요 해서 자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요. 네. 심을 식자입니다. 심는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그럼 나무를 심는 게 예, 식물과 가장 관계되죠.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심을 식자에는 왼쪽 편방에 음입으로 네.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글자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고들직자. 고들직자죠. 그러니까 직과 식 그러면 이게 발음 성분이에요. 네, 발음 네. 성분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곧다라고 하는 건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곧게 올라간다. 음.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수직선의 맞죠, 개념이 사실은. 딱 네네. 떠오르죠. 네. 그런 것처럼 나무를 심는데 이렇게 가로 누워서 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땅으로부터 곧게 위로 서도록 세우죠. 그런 거에서 의미 부분도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세우다, 나무를 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나무를 심다에서 그치지 않고 이 천자문에서는 뭔가를 잘 세우다, 수립하다, 완성하다. 거기까지 이제 예. 의미 확장이 일어났군요. 그런 뜻을 가지게 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또 네 글자가 끝났는데요. 그러면 네.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면기지식하면 그것을 음, 공경하면서 잘 음, 세우도록 면 힘쓴다. 힘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네. 시작하실 때 앞에 구절은 선조의 얘기, 네. 뒤에 구절은 후손의 얘기 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선조의 입장에서 전체 내용이 다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해석의 갈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천자문의 맥락 안에서 보면 이것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로 해석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어질 구절들은 벼슬살이에 나아가면서 본인이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어떤 위험성이 있고 그 위험에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의 구절들이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장 두 구절을 이어주는 주체를 그냥 하나로 보고 싶고 좋은 뜻, 살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좋은 뜻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그들에게 그거를 잘 공경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게 해줘야지. 이게 면에는 권면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네. 스스로 힘쓰다보다 남에게 그렇게 힘쓰도록 권유하고 설득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88강의 내용을 네.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89강으로 성궁, 기계, 총증, 한극 이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검을